2차 방정식에서 근줄 때 마지막 단어는 부정방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소강이고요. 일단은 이 단어는 부정방정식이라는 것부터 확실히 하고 갑시다.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방정식이 숫자가 적을 때, 이런 경우죠. 미지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예요. 이런 경우를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뭘로 푸냐? 이런 방정식이 하나 더 있으면 연립방정식이겠죠, 그거는. 근데 방정식을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 조건이란 거는 실수 조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방정식 두 개가 아니라 방정식 하나에 조건 하나면은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근이 하나로 딱 나올 때도 있지만은 순서상으로 근이 몇 개가 나올 때도 있다. 뭐 A, B 값이 각각 뭐 몇 개씩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건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각각 예문을 두 개씩 공부할게요. 이 예문 두 개가 한마디로 기본이 되는 예문 두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4개의 예문을 밑에다 필기할 거니까는 좀 공간이 다행히도 넓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에다가 잘 필기하면서 들어주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은 여기 예문은 기본적으로 메소올릭의 예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정수 조건인데 x, y 빼기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주어지고, 이게 정수 조건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곱꼴로 만들어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곱꼴로 만들려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는 인수분해 합시다. 그런데 눈에 보이면 곧바로 하면 돼요. 사실은 선생님은 눈에 그냥 보이는데, 혹시나 안 보이면 이거 뭘로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모아봅시다. x, y 빼기 3, 그 다음에 y로 해야 되는데, 그쵸?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y 빼기 3 그냥 써주세요. 상수항은.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9 한 거잖아요. 없는 거 플러스 9 해줬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9 해주면 똑같아진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4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합시다. 좀 특이한 방법의 인수분해이긴 하는데, 인수분해의 핵심이 뭐냐? 상수항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정수로 해가지고 억지로 인수분해라고 좀 웃기게 써놨는데, 바로 그 뜻이에요. 상수항이 꼭 여기가 0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은 네 마음대로 집어넣다 뺐다 하면서 인수분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라는 얘기는 이게 1이고 5든가 5고 1이든가,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순서상이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4, x는 4, 다시 쓸게요. 순서상 쓸 때는 이렇게 가로쳐주고 x는 y는 이렇게 꼭 해주고 가면 돼요. x는 4, y는 8. 두 번째 경우에는 x는 5니까는 8이 되겠고 y는 4. 됐죠? 그러니까 이거 쓰고 반대니까 꼭 반대로 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는 x는 2,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때는 반대가 되겠죠. 이때는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순서상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정수 조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곱 형태로 만들어줘서 순서상을 구해준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여러분이 보통 무난하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2m은 0, 이런 꼴로 돼 있어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수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럼 봅시다. 이 2차 방정식 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수근이 있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m 값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m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는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2m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뭔가를 소거해야 되거든요.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무엇을 소거해야 될까요? 알파, 베타, m.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알파 베타는 정수니까 정수군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m이라는 건요 조건이 없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m을 없애는 거를 목표로 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m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연립방정식 하는데 위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고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위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는 여기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이거 2 이건 4가 될 거예요. 한번 빼봅시다. 위를 빼줄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는 위에 거 뺐으니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앞에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정수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이번엔 곧바로 할게요. 베타 빼기 2, 그 다음에 없는 거 플러스 4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4 해도 되고 플러스 4 했죠? 그럼 우변에도 플러스 4 해주면 되겠죠?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 2가 나오든가 아니면 2, 1 그 다음에 풀마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정수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m값이 중요한 거니까는 이거는 어차피 두 개가 순서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알파, 베타 값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1, 2,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알파, 베타가 1이니까는 3, 4. 두 번째 경우에는 알파가 1, 베타가 0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정수군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다 되겠네요. 자연수군이라고 하면 이게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건에 따라서 이게 근이 되기도 하고 무형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m값은 결국 봤더니만 요거 좀 할게요. 봤더니 두 개를 곱하면 2m 플러스 2였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개 곱했으니까 10이에요. 12는 2m 플러스 2다. 그러면은 넘기면은 10, m은 5. 이 경우도 가봐야 되겠죠? 두 개 곱하면 0이네요. 0은 2m 플러스 2니까는 m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는 요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어지고 이게 정수군을 가질 때 x, y 값을 구하여라 하는 것. 그 다음에 2차 함수식이 주어지고 이게 정수군일 때 m 값을 구하여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 자리에 1차식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상수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땐 더 쉽죠. 뭐 곱해가지고 2가 되는 수니까는 요거를 뭐라고 두면 돼요? 그쵸? 요거를 2라고 두게 되면은 알파, 베타 순서상이 더 금방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수면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차식일 때도 사실 종종 있긴 있어요. 예, 종종 있는데 이때는 다른 풀이 방법이 하나 있고 이 방법대로 알파, 베타를 이용한 이 방법대로 나가도 되는데 2차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 하나를 더 나중에 이건 문제 풀다가 도와줄게요. 개념할 때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많은 거래 가지고 그건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에 1차식이 올 때 그때까지 기준으로 풀어주자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위에서 보면은 이제 실수 조건이 있거든요. 보면은 실수 조건일 때 이렇게 푸는 거 제곱 플러스 제곱은 0꼴로 변형하여 푼다 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총 강의에서도 전체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모두 있다 플러스 판별식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하나를 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럼 어떤 문제냐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조건 방정식이 있고 이게 실수라고 합시다. 이게 실수군이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제곱 플러스 제곱 꼴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는 x 보이죠? 얘가 완전제곱식 돼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하면은 1은 여기다가 썼으니까 4가 남았죠? 플러스 y니까는 y 빼기 2의 제곱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해서 근이 나오게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눈에 딱 보일 때는 편한데 사실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어려워지면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 여기에서 x나 y를 하나 잡고 그거는 내가 구하는 변수고 나머지 하나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를 기준 잡읍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 그리고 얘를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근이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판별식을 갈게요. 짝수 공식 가능하니까 이거의 근, x값이 실수니까 근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는 판별식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왜? 실수근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실수니까. 이해됐죠? 그럼 해주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넘기면서 인수분해까지 할게요.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5에다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죠. 제곱하고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으니까는 바꿔주면서 부동어가 바뀌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y값이 뭐밖에 없죠? 그쵸?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y는 2인 거예요. 그럼 y는 2니까는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 쫙 대입해 보니까는 x제곱 플러스 2x 2 대입하니까 4 빼기 8 플러스 5니까는 1이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x 마이너스 1 y 2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정수 조건이 있고 실수 조건이 있다. 정수 조건은 곱하기 꼴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사실 여기다 하나 살짝 써주세요. 플러스 근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든가 플러스 판별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공부했던 근의 조건 줄 때 실수군, 그 다음에 정수군, 그 다음에 양수군, 음수군, 근의 분리 요거 다 진행했고요. 유리수군은 아마 약강으로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은 뭐가 있다? 근구하는 문제, 근 줄 때 문제, 그 다음에 근의 조건 줄 때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